여보, 여보. 그 중에서도 김기영 감독님은 되게 독특한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고, 단순히 그 시대의 거장으로 이렇게 그 신전에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그런 감독님들이에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들어 다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저희 세대들에 의해서 열광을 받으셨던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요. 나도 경이 모양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얘기해두지만 피아노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정말 굳이 비유하자면은 뭐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나 유럽으로 치면 루이스 부니엘처럼 정말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해부하는 그런, 한여는 아주 절묘한 시기에 60년도라는 그런 특별한 시기에 운명처럼 나오게 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사 독재의 시작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런 걸작, 클래식에 가까운 걸작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정희 군사 정권은 이제 전두환 씨 경우와는 달리 대개 국민들의 욕망을 통제했거든요. 그 미니스커트에서 여성의 무릎팍까지 길이를 잰다거나 길에 가는 남자의 그 머리카락 뭐 길이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어이없는, 되게 욕망을 통제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욕망을 들이파헤치는 감독님이 나오셨고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건 참 신기해요. 선생님을 사랑한 건 저예요. 사실은 이제 과거를 충동한 것도 저고 편지를 쓰게 한 것도 저예요. 경희가? 선생님, 이 이상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얻는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 말 말고 돌아가죠. 난 경희의 아무 것에도 응할 수 없어. 한여는 뭐 멜로 드라마이면서 또 크라임 드라마, 범죄 드라마이기도 하고 호러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영화의 한여는 거의 괴물이나 뭐 거의 몬스터에 가깝죠, 정말. 한여 같은 경우는 특히 범죄 멜로 드라마이면서 동시에 또 기본적인 처음 발상 자체는 그 실제 사건, 신문지에서 아까 범죄 멜로 드라마고 여성들의 섹슈얼한 어떤 욕망을 다루지만 동시에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그 당시 한국 그 사회와 계급이 막 변해가던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의 핵심 무대가 집이잖아요. 근데 그 2층 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부자나 중상류층의 상징인데 2층 집에 산다는 건 2층 집에만 계단이 있죠. 1층 집엔 계단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영화는 정말 1시간 반 내내 정말 계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물들 못지않게 계단이 영화의 거의 주인공에 가까운 영화인데 그 계단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그 중상류층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려는 부부와 그런 단꿈에 젖어 있는 부부 사이에 또 괴물처럼 나타나서 그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리는 하녀의 존재. 제목이 되는 그 하녀라는 캐릭터도 그 당시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막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 농촌에 살던 처녀들이 이제 막 나이 어린 처녀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와서 가정부, 하녀 이런 걸로 막 이제 중상류층 가정에 이제 고용이 되던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상들이 다 반영돼 있고요. 음악 선생 댁에 갈 생각 없어? 혼자 앉았던 자리엔 풀도 안 난다던데. 돈만 받으면 되지 않아? 얼마 줘요? 내가 1,000원 보태서 5,000원 주지. 보따리 싸야겠군. 아마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를 통틀어서도 한국 영화에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막 폭발하는 여자 캐릭터는 아마 김기영 감독님 영화가 최고가 아닌가. 특히 이 하녀 뭐 시리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 같은 영화를 3번을 리메이크하셨는데 말이죠. 이 주인공이라든가 또 인섹트 우먼이라고 그 충렬한 영화 있는데 거기서도 또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그 성적 욕망뿐 아니라 이 영화들의 한여를 포함한 방금 나열한 영화들에 나오는 본부인들이 있어요. 그 가정을 지키는 본부인들의 그들의 욕망도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성적인 욕망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의 중상류층 상태 자체를 계급적인 지위를 또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욕망이 또 엄청나거든요. 상투적인 그 모습이긴 해요. 그런 한복 전통 옷을 입고 집에서도 열심히 부업을 하고 있는 가사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상적인 본부인 또는 가정주부의 모습인 건데 그 주중녀 선생님이라는 그 배우가 그 느낌을 되게 훌륭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호흡을 하시죠. 아야, 아야, 왜 그래? 팔 좀 지물러줘요. 쥐가 올라요. 아야, 아야, 또 반면 거기에 이제 완벽하게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그 하녀의 모습은 사실 그 배우분은 이제 이영심 씨라는 분이신데 얼굴 자체가 사실 60년대 한국 여인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 되게 독특하고 그로테스크한 얼굴이고 정말 섹시한 얼굴이죠. 지금 봐도 아마 되게 그리고 의상도 되게 다르고요. 그 본부인의 의상과는 뭐 당연히 완전히 다르고 전혀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이 아니고 특히 그 남자와 이제 김진규 선생과 이제 처음 섹스를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옷이 검은색으로 바뀌는데 정말 되게 한국적이면서 김기영 감독만의 어떤 파무 파탈의 느낌으로 확 변해가죠. 내 것도 있어요? 걱정 마라. 같이 가져왔으니까. 이런 여자들의 욕망 틈바구니에서 나오는 이 김기영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은 완전 병신이죠, 병신. 정말 바보 같은 캐릭터로 나오고요, 우유부단하게. 예. 그 절묘한 대비를 보는 것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되게 그 중년 남자 마초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또 저런 여자들의 욕망 앞에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자다. 그래서 뭐 나름 섬세하고 또 마초가 아니고 되게 우유부단한 남자일 것이다. 뭐 이런 캐릭터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뿐 아니라 또 피아노 자체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60년대로서는 집에 피아노가 있다. 그거는 뭐 나름 중상류층을 상징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 남자에게는 그게 돈벌이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선 당연히 피아노가 이제 중요한 소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영화의 후반에 가면 그 하녀가 처음엔 이 남자가 피아노를 치지만 후반에 가면 이 하녀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본부인과 이 남편이 안방에서 되게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2층 저쪽에서는 뚱팅 뚱팅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게 되게 무시무시하고 섬찟하죠. 그 집 어딘가 지금 이렇게 본부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집의 어느 한 구석인가는 지금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환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용이 아닌가. 밤중에 미쳤어? 뭐 촬영이건 미장센이건 또 편집의 리듬이건 뭐 카메라 워크건 모든 면에서 독창적이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분. 그분의 영화인지 모르고 어느 한 10분 정도만 케이블 TV에서 틀어서 봐도 저는 사실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스타일을. 그래서 사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명장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요. 계단이 나오는 모든 샷들과 다 좋아하고요. 특히 2층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수평 트래킹할 때 샷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쪽 카메라 쪽 사이드가 다 유리창으로 돼 있고
하녀의 공간과 그 남자 주인공 김진규의 공간을 카메라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되게 잘 컨트롤된 트래킹 샷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의 압권은 그 김진규 선생과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하녀의 처음 섹스를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시퀀스 최고 압권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제 하녀분이 의상을 이제 그 브래지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 60년대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의상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비에 젖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그 김진규 씨의 손이 이렇게 겨드랑이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하녀가 끼는 그 장면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이 섹스를 할 때 그런 식의 이상한 디테일 묘사가 가는 영화는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 실내인데도 김진규 씨가 구두를 신고 있어요, 까맣게. 근데 그 구두 위로 그 여자 주인공 하녀 맨발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그 다음 샷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정말 독창적이고 되게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어이없는 인서트가 벼락이 쳐요. 벼락이 쳐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불이랑 연기가 뻥 터지거든요.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인서트 샷인데 나도 오늘 밤 선생님과 아주머니가 한 자리에 다 생각하며 죽고 싶어요. 분위기 어떤 A라는 분위기에서 B로 분위기가 전환되거나 바뀔 때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자기의 욕망을 앞에 내세워서 거침없이 관객들한테 그냥 치고 들어와요. 그 글이나 뭐 그 영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접속사라든가 준비 단계가 없는 거 있죠. 바로 그냥 본론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자기들의 욕망을 앞세워서 되게 빠르게 막 치고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내러티브가 급격하게 페이스가 막 변해요. 근데 그런 전개의 느낌이나 속도 자체가 되게 박진감 있죠. 이해를 내보내세요. 이 집은 내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도 모르게 널 찌를지도 몰라. 미스죠, 나가죠. 이 집은 있을 데가 못 돼. 선생님. 너무나 섹슈얼한 욕망이 넘치고 뭐 거의 진흙창 같은 사건들이 터지고 애가 죽고 막 이런 난리 막 격렬한 사건과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처음에 나왔던 그 온화하고 따뜻한 중산층 가정의 그 프롤로그로 다시 돌아와요. 결론적으로 교양과 인격 있는 남자가 하녀에게 유혹됐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뭐 그 당시 그 당시 기준으로 인하면 미풍양속을 해치고 도덕적인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라서 이게 결국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라는 식의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막연히 추측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처음과 끝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오히려 모든 중산층 또는 중산층이고 싶어하는 가정 내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꿀 수 있는 악몽이 아닌가. 악몽에서 빠져나왔을 때 또 오히려 악몽이 더 도드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부러 그런 그냥 예술적으로 그런 액자 구조를 그러니까 계획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요즘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루이스 부니엘이나 이마무라 쇼헤이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일찌감치 전 세계의 이제 영화 역사 속에 올바르게 딱 자리가 매김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 오리지널 하녀라는 생각이 들어요.